신청한다. 이렇게 하죠. 이제. 자, 집1번 보시고. 자, 일단 책장 한번 봐주세요. 서브노트. 서브노트는 자, 27페이지. 27. 그 복구 파트죠. 자, 의 보세요. 의. 자, 지적 소관청은 되어 있고요. 옆에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가로 속을 보셔야 돼. 가로 속에. 가로 속에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의 경우에 이게 누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왔어요. 좀 다르다고.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요.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존해요? 소관청에서. 그러니까 없어지면은 복구 누가 해야 돼? 소관청이 해야죠. 자, 근데 불가시적 지적 공부 요거 보관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했죠. 그럼 이거 복구 누가 해야 돼?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하는 거죠. 뭔가 보관 주체가 복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문장도 꼭 아셔야 돼. 한 번쯤 뜰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 푸실 때 2번에서 딱 자르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3번을 갔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복구는 얘가 하면 안 되는데 누가 하는데? 소관청이 또 그랬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근데 이제 느낌이 가로 속에가 한 번쯤 안 났기 때문에 한 번쯤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자, 가시적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누가 복구하고? 지적 소관청이 하고. 그럼 불가시적 지적 공부, 복구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다음 문제. 자, 9번도 이제 유사한 문제. 9번. 자, 누구누구는 돼 있고요. 자, 또 줄거주세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 공부가 딱 줄긋고 또 이게 그거죠. 불가시적 지적 공부. 자,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적 공부를 복제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 복제, 관리 체계 구축은 누가? 이건 국장이 해야지. 국장. 나번. 자, 누구누구는 자, 부동산 종업 공부에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별도로 복제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거는 누가? 이거는 지적 소관청이에요. 지금 서류가 달라요. 근데 이게 막상 시험 보러 가면 무심결은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 구분하셔야 돼. 첫 번째, 불가시적 지적 공부, 복제, 관리체계 구축은 국장. 그다음 이제 부동산 종업 공부, 복제, 관리체계 구축은 지적 소관청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두 개 문장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이에요. 국장은 나왔고, 국장은 이제 여기는 보세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예요. 이거 이제 복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이제 기본 지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종업 공부는 언제나 누가 하는 거예요? 언제나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참 재밌는 거는 만약에 요거 시험 나오면은 정답은 얘예요. 지적 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 종합공부에 등록사항 관련 기한 장애인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뭐한다? 요청한다. 그럼 소유자는 어떻게 해?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8번, 9번 두 개 보시면 되고요. 10번부터는 이제 토지이동 사유 쭉 묶어놨는데 이제 이 토지이동 사유가 특징이 있어요. 토지이동 사유가 기본 조문 두 개 나왔다가 기분 나쁨 또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언제나 이제 느낌이 두 개는 오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번 기본은 풀어보셔야죠. 10번 토지이동 사유 틀린 것은 1번. 자, 등록 전환 전후에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동그라미 치고 임야등의 면적, 임야도 경계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 특징이 있어요. 등록 전환하는 특징. 자, 이렇게 하죠. 이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및 지역도로 옮긴다. 옮길 때는 등록 전환을 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야죠. 측량했더니 지적 측량 전과 후에 면적의 증감이 있어요. 그럼 이제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일 수도 있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수 있더라. 그럼 이제 문제는 허용 범위 이내란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없죠. 이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적어주면 끝나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이게 자,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초과란 말은 차이가 크죠.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이제 기존 면적을 먼저 정정을 시키고 싹 지우고 새롭게 옮겨서 적어줘라 그 말이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내인지 초과인지 비교. 그래서 하나는 자, 등록전 아파트 여기는 언제나 시험 나오면 저게 답이에요. 면적에 증감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작년 시험에 요게 단독 문제 시험이 나왔어. 작년 기출 문제 요게. 근데 또 누가 그러세요? 올해는 안 받아도 되겠죠? 올해 봐야 돼. 우리 나왔다고 또 나와 계속.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원 파트는 자, 여기 대상 토지 하나, 면적 증감 하나, 두 개가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고. 2번 볼게요. 자,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나 또 알아야 될 거는 토지 분할은 원칙은 임의적, 의무적. 원칙 임의적이에요. 이제 하나 있죠. 의무적 분할은 언제? 그렇죠.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그리고 뒤에 보세요. 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죠. 그래서 거기가 의무적 분할 그 말이에요. 하나 외워야죠. 의무적 분할은 어떤 경우에?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3번 또 한 번 넣어놨어요. 자,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적공구상 면적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제 초과란 말은 차이가 크죠. 그러면 옛날 거 지금 거 뭐가 될 수 있다. 지금 거 그 옛날 걸 이제 직권으로 정정을 시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자꾸 제가 시험 내는 이유가 뭔가면 얘 때문에 그래요. 전환 파트 때문에. 뭔가면 등록 전환 파트에서 여기가 워낙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현재. 출제위원들이 이걸 안 내려고 그럴 거예요. 이제 이걸 대신 제시할 지문이 그 문장이에요. 토지 분할 시 면적의 증가. 그래서 서브노트 확인. 서브노트는 자 30페이지. 30페이지 제일 끝에 있어요. 분할 시의 면적의 증가. 읽어볼게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그 말이 안분하고 그 말이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상 면적 등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여기가 이제 앞으로 뜰 지문이고 자 다시 한번 30페이지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30페이지 위로 4번에 3번 등록 전환 시 면적의 증가. 자, 이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적 면적을 소관청이 직권 정정한 후 전환하여야 한다. 차이점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뭐 문제는 이 파트가 워낙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요 답으로 한 4번 뜬 것 같아요. 요거만.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분할 파트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고. 그 다음 3번, 4번. 간기업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 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보시고 또 하나. 옛날에는 보세요. 옛날에는요. 토지 분할에서 허가와 분할이 순서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허가받은 후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 30페이지 그 중간에 분할해서 신청 절차에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지문이에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별표 치고. 자, 그 문장이요. 작년 6월 달에 새롭게 추가된 지문이에요. 원래 없던 조문인데. 지금 법률 조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허가받은 후에만 분할할 수 있다. 됐고. 답은 이제 5번이죠. 자, 지목 변경에서 지목 변경은 꼭 그 말 알아야 돼요. 간기업 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 등 공사가 뭐한 때? 준공한 때 그죠. 준공된 때. 착수가 아니고. 요즘 최근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요. 꼭 준공을 착수 이렇게 바꿔놔요. 이제. 확인하셔야 돼.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토지용 사유들 한번 기본적으로 훑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축적 변경 볼게요. 축적 변경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아주 또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1번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축변이 제출한다? 이게 지적 소관청 제출해야지. X. 2번 지적 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축적변경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적변경의 목적, 시행견을 30 이상 공고해야 한다.
축처 변경 시행 공고는 얼마? 20일 그래야지. 기본이 20일이니까. 3번 납부고지되거나 수용통지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의 또는 수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축변이에 이의 신청한다? 축변이가 아니고 지적소관청에.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 누가? 그게 이제 1개월 이내 축변이가 하는 거고. 축변이. 4번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청산금의 합계에 차익이 생긴 경우 차액 초과액은 지적소관청에 수입으로 하고, 그렇죠? 소관청이 아니고 지자체에 그래야 돼. 똑같은 기관인데 의미가 달라요. 지자체와 소관청은 이렇게 이제. 또 부족액은 누가 부담한다? 지자체가 부담한다. 5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의 또는 수용통지를 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청산금의 납부의 수용통지 얼마? 이게 20일 됐고. 그래서 추적 변경이고 이제 날짜 보셔야 되고. 자, 확인만. 자, 요 절차도 많이 봤으니까 칠판 보세요. 또 이제 확인 한번 해야죠, 이제. 날짜를 잘라서 앞에는 축척 변경, 뒤에는 청산. 자,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 공고 기간 얼마? 요게 20일.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30일. 요게 이제 기준이에요. 넘어서 청산금 공고 기간은 줄어들어서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용통지는 줄어서 20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 20, 30, 15, 20 보고. 그럼 이제 통지가 왔죠. 청산금이 이제 기분 나빠. 그럼 이제 얼마 이내 누구에게 이의 제기한다. 1개월 이내 지적 소관청이 하고, 여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 누가? 이제 1개월 이내 축변이가. 결정이 다 됐어요. 그 다음 납부해야죠. 얼마 이내? 이제 6개월. 지급해야죠. 6개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나와요. 20, 30, 15, 20. 1월, 1월, 6월, 6월이고. 됐고. 그 다음 이제 축적평형 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나왔고. 축변이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끝.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여기 이제 날짜. 그래서 축적평형은 날짜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입니다. 정리하시고. 이제 11번 좀 어려웠지만 다 맞았죠?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오늘은 좀 치사하게 냈어요. 그러면 12번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 자, 이제 우리 대위 신청은 타이틀 4개 있죠. 첫 번째 1번에 공공사업화 있죠. 줄 긋고. 공공사업은 누가 신청해야 하죠? 사업 시행자가. 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공공용 지목은 뭐가 있다? 도제하고 유, 학철수 이렇게 하고. 2번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 취득했죠. 이때 이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 줄 긋고. 3번 주택과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죠. 여기는 누가 신청한다? 이제 사업 관리인이야지. 공동주택의 관리. 4번에 이제 4번은 채권자 대위죠. 그래서 이제 1, 2, 3, 4가 맞으니까 답이 몇 번? 그게 5번이야. 그게 푸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고개 드시고 이거 보세요 이제. 자, 4개 나왔어요. 첫 번째 공공용 주목인데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의 장. 세 번째 공동주택의 관리. 마지막에 채권자. 여기서 5번 질문은 뭔가 하면 보세요. 5번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있죠. 여기는요 대위를 신청을 안 받아줘요. 뭔가 하면 등록사항을 정정을 해야죠. 소유자가 알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 줄 거놓으세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대위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법이 있죠. 법률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쓰여 있어요. 이걸 제가 일부러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올해 자꾸 또 시험에 자꾸 내 모의고사에서 사람들이 또 자꾸 그래서 원래 안 보려고 그랬는데요. 자꾸 시험에 내니까 이제 봐야 돼. 하나 얘기하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대위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 외워주세요. 이제. 오늘 문제는 풀 수 있었죠? 1, 2, 3, 4가 맞으니까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여주고, 그래서 그거 이제 새로운 지문입니다. 보셨고. 13번,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또 나왔어요. 정리. 정리 파트고. 자, 1번. 자,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 또는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지번 변경, 지적 공부 복구. 이 두 개 다 토지 이동 사유에 아니에요? 토지 이동 사유예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으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하자 말자. 정리해야 한다 그 뜻이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됐고. 3번.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딱 자르고.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관할 등에서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를 뭐라 부른다? 그렇지. 이게 이제 불부합 통지 이렇게 했고. 그래서 3번은 그거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소유자 바뀌면 뭐 만들어라?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러면 1, 2, 3, 4가 다 맞네. 답이 몇 번? 그게 5번이야. 5번도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보세요. 5번. 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 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딱 자르고 이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니까 이제 토지 표시 같은 거 확인식을 줘야 되겠죠.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 보세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는 어떤 서류 첨부할까요? 그래, 등기부 첨부하면 되겠지. 소관청이 조사 결정이 아니고 무슨 서류 첨부한다? 등기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거겠지. 이 문장도 처음 제가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이제 새로운 것도 낸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봤던 12번에서 5번 지문. 지금 나온 13번에 5번 지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이제 여세요. 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거기는 토지 표시 같은 거 확인시켜줘야 되고. 그럼 이제 5번에서 밑에 단락에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여기는 뭘 첨부한다? 소유자 파트니까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충분히 장난칠 수 있는 지문입니다. 됐고.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구분해 놓으세요. 지적 공부 정리해요. 토지 표시인지 소유한지 보고. 그러면 토지 표시 바뀌면 이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는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갖고. 그럼 이제 소유자 바뀌면 잘라야죠.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때는 누가 결정하고?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지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방법 3가지 있죠. 확인도 한번 하고 이제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요거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또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2개.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하고 등기소가 소관청에 소유자 을로 바꿔라 알려줘야죠. 알려주면 요게 뭐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문제는 그 다음에요. 통지가 오면 소관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자 을로 바꿔줘요? 아니죠. 통지하면 어떻게 한다? 이제 요 소관청에서는 등기부와 대장에서 뭘 비교해? 그렇지. 토지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면 어떻게 하고? 을로 바꿔주고. 만약에 양자에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 을로 바꿔줘요? 안 바꿔주고 어떻게 한다? 통지원고를 돌려보내야지. 이게 뭐다? 이게 이제 불부합 통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불부합 통지는 꼭 이 말이 와야 돼요. 등기소가 뭐 했다? 소유권 변세 통지했을 때 양자에서 뭘 비교한다? 토지 표시를 일치하면 을로 바꿔주고 양자에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 을로 바꿔줘요? 안 바꿔준다. 그거 알아야지. 안 바꿔주고 통지원고를 돌려보낸다.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불부합 통지. 그래서 요거
이제 올해 정답으로 뜰 지문입니다. 불과 통치. 지난주 정답 만들어서 오늘은 안 만들었어요. 자, 하나만 더 14번까지 볼게요. 14번은 이제 또 줄거주세요. 제목.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 자, 옳은 것. 가번. 자, 토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을 정정을 신청하는 때는 신청서에 등록사항 정정 칭한 성과도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 일단 가번. 가번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니야. 경계 또는 면적을 줄거야지. 경계 또는 면적. 용감 문제 보세요. 이거요. 소유자 신청을 하는데 신청으로 경계 또는 면적이 바뀌어요. 그럼 문제는 경계 또는 면적 바뀌면 그때는 보세요. 자, 면적 바뀌는 거를 확인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뽑아내야지. 그래서 경계 또는 면적 바뀌니까 뭐가 좋아라? 그게 이제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가 된 거고. 하나고. 그럼 또 이제 나번. 자, 소유자 신청으로 경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나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지. 뭐가 바뀐다? 경계가 변경. 그러면 경계 바뀌니까 이때는 뭐가 좋아라? 그죠? 그렇죠? 자, 내 토지가 경계가 내 것만 바뀔 수 있어요? 같이 바뀌니까 경계 바뀔 때는 뭐가 좋아라? 이제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칠판 보세요. 어차피 문장은 딱 두 개예요. 여기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할 때는 문장이 딱 두 개. 경계 변경인지 경계 또는 면적인지. 그래서 경계 바뀔 때는 뭐 가져오고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경계 또는 면적이 바뀌면 이제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딱 두 문장이라고. 그래서 저거 책을 줄을 긁지 알아야 돼요. 그럼 답은 등록사항 정정사항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규정된 경우. 뭐에 관한 사항이라고요? 두 개. 그렇지. 미등기 토지에. 또 하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 이제 지적소관청은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요거는 맞죠. 근데 직권 정정할 수는 미등기지간 직권은 없어요. 이제 답번이 X. 이제 요게요. 이제 여기는 이번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해야죠. 잘라야지. 기등기지, 미등기지. 그래서 문제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둘 다 있어요.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고. 또 이제 기등기지니까 어떤 서류 가져와라. 그렇죠. 등기 관련 서류도 있고. 두 번째는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미등기지니까 자, 직권이 있다 없다. 직권이 없어요. 미등기지는 국가는 관여 안 한다 그 뜻이니까. 그때 뭐만 있다? 신청만 있고. 또 이제 미등기지니까 뭐 가져와라?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구분하셔야 돼. 토지 표시인지 소유인지. 그래서 자, 이 표는 이제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적 정리 파트. 타이틀이 4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등록사항의 정정. 세 번째가 등기 촉탁. 네 번째가 지적 정리의 통치. 15번이 그 문제예요. 15번 보세요.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지적 정리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다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의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토지 이동이니까 대장 먼저. 대장을 바꿨다. 그럼 등기소가 토지 표시 같은 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알려줘야지.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등기 촉탁 그 말이지. 그 뜻이 이렇게. 2번. 행정구역 개편, 해면성 말소 등은 지적소관청의 촉탁 사유에 해당하지만 신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또 이제 외우고 있어요.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그랬고 그 문장이다.
3번.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혈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지동 이동이 있으니까 뭐 만들어라? 토지이동 정리혈서 나왔고. 4번.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으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자에게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를 통지해야 한다. X. 15일은 맞죠? 언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 이제 통지 시기에서 이제 시기가 난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고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이 아니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자, 5번.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통지절차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거 줄거주세요. 해당 시군구 공부.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시도 공부에. 그래서 장난을 칠까 하다가 참았어요. 욕 먹을까봐. 자, 요 보시고. 자, 여기 하세요. 촉탁은 큰 문제 없죠. 여기 중요해요. 지적정 통지고. 또 하나. 지금 제목이 지적 정리의 통지죠. 이거를 길게 늘리면 이렇게 해서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 또 이제 모를 때 또는 직권 정리했을 때. 이게 한 가지고 요거 봐야 돼요. 통지 시기. 자, 첫 번째. 지적 공부를 정리했더니 변경 등이 필요하더라. 며칠 내야 한다? 15일. 15일인데 언제부터 15일? 그렇지.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변경 등이 필요 없을 때 며칠 내야 한다? 7일. 언제부터? 7일.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여기 기산점을 시험 내면 되게 어려운 시험 문제 될 수 있어요. 기산점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15분부터는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